나이가 100살을 넘기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55살의 당신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공간의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5이 넘으면 세상의 슬픔을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이 말이 혹시 차갑게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사람이 어떻게 슬픈 일을 안 겪고 사느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밖을 나서면 마음을 다치는 일투성이지요. 누군가는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왜곡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깨달은 엄중한 사실 하나는 55 이후의 삶은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고요? 바로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의 생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55이란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책임감은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는 때이지요. 아이들은 자라 제기를 가려하고 부모님은 하나둘 곁을 떠나며 직장에서는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얻은 상처, 누군가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로 인한 울분을 자신도 모르게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집의 공기를 결정하는 기운 그 자체입니다. 밖에서 묻혀온 슬픔의 흙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와 앉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시커먼 먹구름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한숨 한 번에 아내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당신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자녀의 앞날에 그늘이 집니다. 젊었을 때는 슬픔도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55이 넘은 이들에게 슬픔은 더 이상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제가 보아온 수많은 이들 중 노년이 외롭고 쓸쓸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안식처가 아닌 쓰레기 처리장으로 썼습니다. 밖에서 받은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집안 식탁 위에 쏟아냈지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받아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집의 생기는 사라지고 냉소와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밝은 노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턱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55 이후의 집은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요새여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비바람은 당신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어서 라는 말 대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고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운의 법칙입니다. 슬픔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55살이 된 당신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당신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에 세상의 고단함이 묻어 있나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그 고단함을 허공에 털어내십시오.
당신의 집안에는 오직 따뜻한 밥 냄새와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살을 산 노인이 당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삶의 비결입니다. 세상 밖은 참으로 거칠고 사나운 곳입니다. 55해를 살아왔어도 여전히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이 오늘은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길거리에서는 무례한 사람을 마주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검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억울함, 분노, 시기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허탈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집이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밖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이런 말도 못하느냐며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집은 당신의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묻혀온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목욕탕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지인이 생각납니다. 그는 참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집에만 가면 그날 밖에서 있었던 온갖 안 좋은 일들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한 이야기, 일이 꼬인 이야기, 누군가의 험담까지 말이죠. 그는 그것이 대화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후회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저 제 힘든 마음을 알아달라고 한 것뿐인데요. 제가 그분에게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에게 슬픔을 나눈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강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기운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무게감은 대단히 큽니다. 당신이 침울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 집에 생기는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따뜻했던 국물은 식어버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찬물에 씻긴 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의 전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 역시 밖에서 혹은 집안일로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그들만의 무거운 세상을 견디고 돌아온 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의 고단함을 가득 짊어진 그림자라면 그 집이 어떻게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55살이 되었다면 이제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 앞 가로등 아래에 묻어두고 들어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를 가족의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는 고귀한 결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지라도 당신의 집만은 흔들리지 않는 바다 위의 등대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당신이 웃어야 집안에 볕이 들고 당신이 평온해야 가족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말을 아껴야 합니다. 밖에서 얻은 억울함은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며 땀으로 흘려보내거나 혼자만의 산책길에서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 고생 많았지라고 묻는 가족의 말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신 얼굴 보니 다 풀리네라고 답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신다섯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실력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세상의 쓴맛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그 입술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화의 기운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해가 니엿니엿 저무는 시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높은 지위나 쌓아둔 재산이 아닙니다. 저녁을 맞이하는 내 집안의 온기,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맑은 눈빛이지요. 55살이 넘은 당신이 세상의 찌꺼기를 집으로 들고 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빈자리에 어떻게 생기를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고 기운을 돋우는 데는 거창한 비결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작지만 단단한 3가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들어오기 전 나만의 마음 씻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묻어온 잡다한 생각과 흐트러진 기운을 문 밖으로 돌려보내는 엄숙한 절차였지요. 55이 된 당신도 이제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바로 들어가지 말고 깊은 숨을 3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세상의 짐은 여기 두고 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곁으로 간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겉옷을 가볍게 털어내는 그 동작 하나에 오늘 겪은 불쾌한 감정들을 모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아진 몸과 마음으로 문을 열 때 비로소 당신은 집안의 생기를 깨우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타박에서 감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집니다. 벗어놓은 양말, 치우지 않은 그릇, 배우자의 잔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지요. 하지만 55 이후의 삶에서 타박은 나 자신과 가족의 기운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일에 감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북이 참 시원하네. 베란다에 꽃이 예쁘게 피었구려. 아이들이 밝게 웃으니 참 보기 좋네.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감탄의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감탄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감탄할 때 가족들은 비로소 숨을 쉴 여유를 얻고 그 여유 속에서 집안의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무뚝뚝한 가장의 껍질을 벗고 가장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안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나만의 고요한 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웃음이 나지 않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가족들을 대하기보다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아버지가 조금 지쳤으니 잠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나갈게라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방 한 구석이나 베란다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가족들에게 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으려는 그 사려 깊은 배려가 오히려 집안의 질서를 지켜줍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55 이후에 갖추어야 할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당신의 가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생기는 밖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턱에서 마음을 씻고 사소한 것에 감탄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 때 집안 구석구석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드는 열쇠는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 속에 이미 들려 있습니다. 그 열쇠로 오늘 저녁 당신의 집 대문을 다시 한번 기쁘게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5을 지나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아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는 것은 차라리 견딜만 합니다.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허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내 자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이제 제 앞가림을 하느라 바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옛날의 서운함이나 현재의 부족함을 입 밖으로 내어 가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영혼을 가꾸는 마음의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혹은 젊은 사람들이 나를 구식이라고 무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그들의 말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55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너그러운 무관심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대신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듯 마음속의 짐들도 하나씩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미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미련 때문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그것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젊었을 때 누렸던 권위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들, 이 모든 것은 55살의 당신이 더 이상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낡은 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그 도끼가 당신의 얼굴에 주름으로 남고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로 돋아납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비움의 미학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지고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만큼 내가 가벼워졌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서운하게 했다면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쓰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단함을 매일같이 식구들에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비록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이 고단해도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노인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매사 불평불만인 사람 곁에는 찬바람만 불 뿐이지요. 55 이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집안의 평화를 지켜낸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힘들었던 일들은 저 달빛에 실어보내고 내일은 좀 더 맑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의 영혼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고 단단해질 때 당신의 노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놀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100살이라는 언덕 위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니 참으로 많은 것이 부질없고 또 참으로 많은 것이 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중년에는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재산을 쌓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이 끝자락에 와서 되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밥상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던 평온한 공기뿐이었습니다. 55살의 당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집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당신은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집이 차갑고 적막하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신이 밖에서 얻은 슬픔을 문 밖에서 털어내고 미움을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며 오직 사랑과 평화만을 집안으로 들여오려 애썼던 그 시간들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발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며 마중을 나오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얼굴에서 세상의 고단함이 아닌 인자한 지혜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지키기 위해 내 안의 독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요. 저는 가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중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어둡고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눈빛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은 집에서도 이방인처럼 겉돌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집안의 평화에 둔 사람은 밖에서 어떤 모진 풍파를 겪어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앞날에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55 이후가 부디 눈물보다는 웃음이 한숨보다는 감탄이 더 많은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주름을 펴주고 당신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슬픔은 바람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 당신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종착역에서 참 잘 살았다, 내 집은 참 따뜻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살 노인이 건네는 이 투박한 진심이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어 오늘 저녁 당신의 집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반드시 해가 뜨듯이 당신이 집안의 생기를 지켜낼 때 당신의 인생에도 제2의 눈부신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당신의 둥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마지막 승리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100세의 노인이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